연말인데 귀한 시간을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균형발전 토크쇼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고철용 센터장님 관련된 우리 균형발전 지원센터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렇구나. 장민주 기획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우리 세종시 발전에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책 읽는데 오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마치 공부한 것처럼 공부를 안 하는데도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올겨울은 겨울방학 때 제가 지금 충남대 대학원장 하고 있는데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교과서 말고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문화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비평이 많았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 어제 문화수도 지정받았나요? 그래서 그 또한 괄목상대한 그런 우리 세종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전혀 뭐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습작으로 해서 혹시 나중에 나오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읽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을 사람 제가 볼 때 몇 명 있어. 세종시 균형발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 법안을 초기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 지금의 행정수도 모습이 아니라 정말 수도였어요. 국가 수도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단편적인 예가 문화수도 나왔지만 여기 호수공원에다가 저는 처음에 기획할 때는 호주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하우스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세종시가 문화수도가 되려면 그 정도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는 하나 있어야겠다. 세종대왕님 말씀하셨는데 세종시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오페라 세종대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 적도 있어요. 아직까지 못했어요. 아쉬운 게 많죠.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미래전략수도라는 거, 미래 어느 시점에 정말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전략수도의 모습을 갖춰야겠다. 지금 입법사법 행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국토공간의 균형발전도 말씀을 이렇게 샌드아트로 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모습이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세종 시민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세종시가 현재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당위론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미래전략수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는 건 분명한데, 돼야 되는 건 분명한데 아직도 갈 길이 많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패널 분들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또 당위론적인 거, 필연적인 것뿐만 아니고 또 현재의 무슨 문제점들, 현안들, 우리 빛축제 정말 잘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짧은 기간에 공무원분들이 훌륭하게 준비해서 잘 했더라고요. 물론 시에 계신 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는데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정원박람회 하고 싶은데, 그죠? 잘 안 됐어요.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이 관련 이해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균형 발전을 하려면 힘을 합치고 협업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 문제라든지, 또 우리 보통 교부세 많지 않습니다. 세종시 다른 시도에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받았어요. 재원이 있어야 무슨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재원 문제도 좀 있습니다. 교통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우리 민생 정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상가공실 문제거든요. 물론 뭐 어렵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고, 물론 어려운 것을 같이 협업해서 극복해 나갈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견들을 패널분들하고 같이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패널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 네 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박수를 해주시고, 저는 제 얘기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회자 역할은 다 했으니까 저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의견과 또 우리 패널에 나오신 분들 의견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의견 또는 질문 또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마이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영환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학장님이신데요. 어디 여기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소개 박수 한번. 토론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대로. 그 다음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오득창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남영신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홍영훈 세종청년센터 센터장님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이 훌륭하게 소개해 줬는데 순서 토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철룡 센터장님이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째는 균형발전의 당위성과 필요성, 두 번째는 우리 세종시가 해야 될 현안 문제라든지 또 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정책들,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학장님부터 간단하게 어떤 걸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 주제를 던지셔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아무거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세종시가 따뜻한 도시입니다. 네. 제 고향이 여기 세종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사시겠지만 저는 여기 대평리이죠. 대평리가 용포리 113이 제 본적입니다. 지금도 본적으로 가고 있고, 아주 가까이에 아직도 저희 어머님이 저기 묻혀 계시고, 그다음에 친척들이 아직도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책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제가 2022년도에 지방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폴리텍대학의 화성캠퍼스에 학장으로 부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지방시대 연구소를 차려서 연구 작업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이왕사 학교에서 학장을 하기 때문에 후속 책을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책 쓰자마자 다음번 책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지방시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책을 좀 쓰고 싶었는데, 지금은 지방시대 이래서 절대 안 된다라는 책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가 필요하냐? 사실 11.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고, 인구는 50% 넘어갔고, GRP 그렇고,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역의 인구들은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그나마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서는 세종시는 좀 버텨나가고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화성시는 내년에 100만 명이 넘어서 특례시가 되고, 아마 거기는 아마 130만 명 정도가 아마 한 5년 내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과 정말 가깝고 많은 기업들, 공장들이 그 일대에 저기 정말 난개발하듯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워낙 동일 수도권에 있고, 그리고 수도권과 물류 이런 것이 워낙 또 가깝고 있다 보니까 화성 그 넓은 땅덩어리 동탄을 필두로 해서 그 지금 개발되지 않은 많은 지역들에 지금 뭐 물밀듯이 기업들이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니 수도권에도 아직도 많은 땅덩어리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것이냐. 그나마 세종시와 대전시는 천안과 좀 앞에서 교통 좋고 신설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과 세종 바깥에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리고 여기 지역에 계시는 그 시민들에게는 꼭 정말 세종은 축복받은 도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나마 축복받은 도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균형의 불균형이 너무도 심하죠. 이거를 이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서 그 역할을 해서 좀 균형을 잡아줄 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미 그때는 일찍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 생각된 것들이 이제는 구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도시라는 것이 그냥 계속해서 모색만 하고 계속 그런 단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2022년도에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도 그랬고 2007년도에 처음 세종시 관련돼가지고 뭐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세종시 관련돼가지고는 그때 좀 인발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논의 수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논의 자체는. 물론 진도는 나겠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 정도의 논의를 벗어나서 정치적 결단 내리고 그리고 이제는 실행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것 또한 지금의 거를 봤을 때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세종시 그리고 이 지역 불균형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공감을 하면서 같이 뭔가 더 행동도 하고 이럴 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실행을 위한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서 좀 더 멋있는 그런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작년 8월에 세종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세종을 와본 적이 없어요. 고향은 부산이고 저도 2008년에 서울에 가서 이제 LG전자에서 24년간 근무를 했고 또 민간 투자사의 6년간 운영을 했고 이제 창조경제센터라는 것을 이제 1년 5개월간 세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의 특성도 알고 또 서울의 자본이 움직이는 그러한 서울의 금융권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세종이라는 공공기관의 세종시에서 실제 창조경제센터라는 걸 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창조경제센터 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센터가 이제 좀 낯선 분도 아직도 많이 계시던데 이게 이제 10년 횟수로 10년이 됐고요. 뭐 쉽게 말하면 지역의 창업 거점
상업 전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에 17개 광역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라는 말을 실제 그 지역의 현안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실제로 새롭게 창의적으로 풀어보는, 그리고 경제 주체로서 될 수 있는 것을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자고 지금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좀 정권이 바뀌면서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CCI라고 하는 센터 포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 브랜드가 글로벌로는 상당히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외국에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모델입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스타트업 창업 육성 붐이 이제 작년부터 불었는데, 이런 지자체별로 거점 기관이 있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 창업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대한민국 정부가 10년 전에 했다는 걸 상당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하고 비하면 일본의 교토가 훨씬 크죠. 그런데 교토가 1년에 스타트업이 1년에 한 670개밖에 안 됩니다. 세종시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은 좀 발빠르게 국가의 문제를 실제 기존의 산업을 해결할 새로운 창업, 스타트업에 이미 이제 눈을 뜬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각각 17개 광역지자체별로 거점을 두고 이런 조직을 실제로 지자체랑 또 중기부랑 대기업 파트너랑 그렇게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10년 동안 전국 창조경제센터가 23,430개의 기업들을 보유한 저희가 이제 10주년이라고 내용을 해보니까 이제 있었는데요. 창업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 센터로서 이렇게 센터장으로 전체를 볼 때 사실은 수도권과 지방의 창업도 엄청 격차가 납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역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는 게, 회사를 만드는 게 쉽게 말하는 창업인데, 좋은 아이템과 똑똑한 인재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인데요. 실제 우리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인재가 많이 와야 되고, 또 좋은 사업거리가 와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한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이 지역도 발전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도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새로운 인프라가 개선이 될 건데, 실제 그 격차가 서울과 우리는 많이 난다는 거죠. 수도권은 점점 가속화되어 가지고 기업을 찾는데 우호적이었고, 그리고 기업들 유치하는데 적극적이었고, 경기도권까지도 해도 전국에 있는 다른 인재들과 포함해서 일자리가 중요한 걸 알고 창업을 중요한 걸 알고 일찌감치 손쓴 데에 비해서 사실은 지방은 그게 눈점지가 생각보다 저는 늦다고 판단이 됩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센터 현황을 볼 때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방에서 이제는 서울로 올라가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서울은 이미 자리 잡은 것 때문에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에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젊을 때 되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드시면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경쟁도 세고 사회적 비용도 크고, 실제 그런 면을 보면 골고루 전국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창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두고, 이것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다 발전하는 것들이 방향이 맞다는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도전하는 당첨자들이 볼 때 하나에 몰입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 기회가 없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다 실패자가 될 건데, 지역에 이렇게 기회를 주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면이 있다는 게 하나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지금 서울은, 경기는 갈수록 그 경쟁이 세지고 다 몰리니까 사실은 집값도 비싸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점점 문제가 뭐냐면 수명이 늘어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자리나 그런 기회가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로 실제 어떤 경쟁의 강도를 지역으로 완화시키는 부분